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유형 8번 대표 문제 먼저 봅시다. 이게 성문도 두개짜리가 있었는데 이건가? 884번 먼저 봅시다. 884번. 보니까 2차 방정식 어쩌고에 두 군데 큰 근이 2차 방정식 어쩌고에 또 근이래. 어떤 놈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0. 얘의 근이 있는데 이 중에서 큰 근이 얘의 근이에요.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식의 근을 먼저 구해야겠지. 인수분해 되잖아, 다연아. 그치? 뭐로 인수분해 되니?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맞아? 나도 잘못 썼네. 아닌데? 플러스구나? 미안. 다시 인수분해 다시. x 마이너스를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해가 x는 1 또는 4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큰 근이 중요한 어떤 거니까? 마이너스 4 4니까 이쪽 밑에 있는 식의 x자리에다가 4를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얘의 근이기도 하다 그랬으니까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a는 12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끝에 있는 문제 봅시다. 887번 해가 서로 같다고 돼 있어. 887번 봅시다. 해가 서로 같대. 어떻게 같느냐? 두 2차 방정식이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 이 문제는 이 문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어. 두 2차 방정식이라고 되는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2개, 마이너스 2와 b가 근이고 얘도 그 2개 해당이 될 거야. 그치? 왜냐면 두 식의 근이 같다는 건 사실은 얘를 그냥 인수분해하면서 지나지 않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데 두 식의 근이 모두 같다는 얘기는 뭐야? 둘이 같은 식이란 얘기고, 그렇지? 얘를 그냥 이 형태로 인수분해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얘의 해가 마이너스 2고 b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b 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보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4 플러스 4a 플러스 6은 0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얼마? 잠깐만, x에다 마이너스 2 넣은 거 맞지? 4. 따라서 a는 얼마니 주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야? 이거 안 해. 얼마야? 얼었어? 팔 아프다 빨리. 얼마야? 2분의가 아니구나. 얼마요? 6이 아닌데. 우리 6이야. 4 더하기 4a 플러스 6은 0 아니야? 지금 x에다 마이너스 2 나오면 아 맞다.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가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a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따라서 원래 식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기억하는 얘기야. 세린아 이거 인수분해 되니? 해볼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얘는 해가 마이너스 2 또는 뭐란 얘기고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플러스 여기 20과 20이 사실상 같다는 얘기지. 따라서 b는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 왜냐면 마이너스 b가 플러스 3이야.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였어?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6을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겠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유형 9번, 요거는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888번 보니까 2차 방정식 중근이라고 되어 있어. 중근이 뭔데? 종현아, 중근이 뭐야? 완전 제곱식에서 나오는 아니, 그거는 중근의 조건이고, 중근이 뭔데? 중간에 있는 분 중간에 있는 근이야? 민철아, 중근이 뭐야? 같은
2차 방정식은 원래 원칙적으로 근이 두 개야. 그렇지? 근데 완전 제곱식 형태로 그러니까 똑같은 다항식이 반복해서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2차식이라면 두 개의 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두 근이 같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 왜냐면 중근은 해가 하나예요 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그게 통용이 돼. 근데 어떤 데서는 얘는 해가 하나예요 라는 말이 통용이 안 돼. 왜냐면 중근은 정확히 말하면 해가 하나인 해가 아니야. 해가 두 개인데 중복돼 있는 거야. 그렇지? 중간 얘네랑 겹치다는 뜻의 중이야. 중복이야, 중복.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중복된 근이 나오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진다. 인수분해 해봤을 때. 중복된 근이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한대? 중복된 근이 2루트 3 이러면 마찬가지야. 역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꼭 이렇게 인수분해를 안 해도 알 수 있어. 어쨌든 중근이라는 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나 있을 건데 완전 제곱식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전부 다 인수분해 해봐?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인수분해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완전 제곱식 우리가 곱셈공식 할 때 알아봤어. 이거 어떤 게 완전 제곱식인지. 당연히 기억나니? 2차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 2분의 b 제곱은 a 곱하기 c. 그렇지. 1차 항의 개수를 반 자른 다음 제곱했을 때 1차 항의 개수를 반 자른 다음 제곱했을 때 그게 2차 항 개수와 상수와의 곱이랑 똑같으면 걔는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고 그 완전 제곱식으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무슨 분을 갖는다? 중분을 갖는다. 그렇지? 그렇다면 888번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일일이 다 인수분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전개만 해도 된다는 거야. 전개만. 얘를 사실은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3-x제곱은 6 곱하기 x 플러스 2. 그럼 전개한 다음에 왼쪽으로 옮기든 오른쪽으로 옮기든 좀 편하게 하려면 최고차항이 플러스 1이 편하잖아. 계산할 때.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자. 좌변에 있는 애들 전부 오른쪽으로 옮기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마이너스 3까지 플러스 9네.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물론 이렇게 간단한 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인데 다 알잖아 다들. 거기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성준아 1차 항의 개수를 반 자르면 얼마니까 걔를 제곱하면 9니까 2차 항의 개수와 상수하고 배웠더니 1 곱하기 9라서 9더라. 이런 식으로 요거만 알면 된다고. 따라서 얘는 채하는 중분을 가진다 안 가진다? 중분을 가진다. 2번씩 한번 봅시다. 이거는 3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이건 12. 이거를 양변을 최고차항 같은 경우에 1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같은 항으로 나눠도 되거든. 그래서 그냥 나눌게. 세린아 이거 완전 제곱식 맞니? 이거를 보고서는 완전 제곱식이네 얘도 중근이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남은 애들이 있으면 안 돼. 한쪽으로 모두 몰았을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고 반대쪽이 는 0이 돼야 된다. 요걸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되겠지. 1차항의 개수를 반 잘라서 제곱했더니 16이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곱했더니 12라서 둘이 일치 아니지? 일치? 일치? 안 하지. 얘는 중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괜찮아요. 전개해서 좌변으로 전부 모두 다 옮기면 어떻게 되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반짝여서 제곱했더니 2의 제곱 4 1 곱하기 4니까 일치하니까 이제 중근을 가진다는 거네. 4번 봅시다. 4번 13-6x가 5가 같다. x-3의 제곱과 같다. 저번에 이거 전개하면 그냥 말로 해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 상태로면은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중근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얘네를 다 옮겨보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12x 12x 되니? 맞아? 아 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완전 제곱식이? 네. 이러면 아니구나.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 이거를 매번 기신경사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냐 이거를 고민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실수할 여지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하라는 게 1차항의 계속 제곱, 반짜라서 제곱하고 2차 상수항 곱하는 거야. 얘 1차항 계수가 얼마야? 없어요. 없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다를 숫자로 표현했잖아. 그래 0이잖아. 0을 반자르면 0이지. 반자른 0을 제곱해도 0이지. 그치? 그게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와 곱한 것과 일치하냐 보자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왜 그러냐면 일일이 모든 형식이 얘는 이렇게 보고 쟤는 저렇게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실수할 여지가 생겨.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쉽고 저런 문제는 나쁘진 않은데 속도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중력도 자원이잖아. 여러분 요번에 시험 볼 때 느꼈지만 시험 보다가 시험 끝날 때쯤 시간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느꼈어?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치? 집중력도 자원이라서 이런 거 2점짜리 문제, 2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나오면 2점짜리 해봤자 3점이고 이런 거를 할 때는 괜히 이렇게 생긴 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차항 개수를 반잘라 제곱한 놈이 1차항과 상수항의 곱이다. 그것만으로 판별을 쭉쭉 하자는 거야. 이게 실수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어쨌든 얘는 둘 사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중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그지? 2번이랑 4번이 중근을 가지지 않은 놈이야. 혹시 모르니까 5번도 볼까?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 거 아니야? 요 밖에 2가 있는데 괜찮아. 완전 제곱식이야. 왜 그러냐면 얘는 외부에서 이로 나누면 되죠. 아니 분수에 0이 들어갈 수도 있죠. 분자에 들어갈 때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6이라는 중근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이고 중근을 가진다는 거야. 문제 숫자 보니까 바로 넘어갈게. 우리 유형 10번에 891번 봅시다. 891번 보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거기다가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 아까 중근은 언제 가진다고? 완전 제곱식 때. 완전 제곱식은 언제 완전 제곱식 때? 5의 개수가 5의 개수? 세린아 5의 개수를 반짝이라 그랬어? 정확히 x가 맞긴 맞아. 맞아. 틀린 거 아니라 잘했는데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너네가 이 2차 방정식을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 대학교 가서도 계속 문제에 나올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x만 나오지 않아. 어떤 때는 a가 나오고 어떤 때는 알파가 나오고 어떤 때는 베타가 나오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5의 개수 1차항의 개수죠. 1차항의 개수를 어떻게 해서 반 잘라서 제곱하면 얼마니? 1이야. 그놈이랑 2차항의 개수 1과 상수항은 서로 곱한 거 5-2k 그 자체겠지. 얘네들이 같을 때 얘가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이 같을 때 얘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넘어가면 2k, 넘어가면 4니까 2k는 4라서 따라서 k는 얼마? 2라는 얘기네.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k는 2라는 얘기네. 뭐야 이게 다야? 그러네. 뒤에 문제 더 있죠. 따라서 k는 2니까 2번. 그 다음에 상문제 두 개가 여기 연달아 있는 게 있는데 895번 한번 봅시다. 895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걔가 중근 b를 가진대. 어떤 애냐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4a-3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근 x는 b를 가진대.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정확하게 외우라고 그랬지. X항 이렇게 외우지 말고 1차항의 개수라고 그런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 다현아, 이 시에서 1차항의 개수는 뭐니? 2A. 그치, 2A이지. 2A야. 그치? 2가 아니야. 1차항의 개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있지만 여기서는 이 a라고 x 앞에 붙은 숫자 전체가 1차항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를 반 잘라서 제곱해봤더니 a제곱. 그게 뭐와 일치해야 돼? 괜찮아.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곱한 것 4a-3과 일치해야 돼. 그렇다면 얘를 넘겨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라는 새로운 2차식이 될 거고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저 a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다. 그치? 구해주니까 인수분해로 바로 되네.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있잖아. a-3 a-1은 뭐라서? 0이라서 a는 뭐 또는 뭐였어? 3 또는 1일 텐데 a에 대한 조건이 뭐 없나? 뭐 없네. 그런데 a-b 중에서 가장 큰 걸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있는 a가 크면 클수록 좋겠다. 그치? 아직 확신은 못해. 일단은 a가 그럼 3이라고 해보자. a가 3이라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3이니까 12에다가 빼니까 플러스 9는 0이 되죠. 따라서 a는 3 a는 3.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림 문제. 중근이 뭐야? 성준아 얘는 근이 뭐겠어? 근이 뭐겠어? 근 x가 얼마냐고 얘. 이거 완전 제곱식은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얼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성준아 선생님 물어보는 건 이거 x 얼마? x 제곱 선생님 숫자가 안 보여서 그래.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의 해가 뭐냐고. 주말에 했잖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어떻게 저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을? x 플러스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같은 다항식 두 번 곱한 게 제곱이라고.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해가 얼마냐고. 근데 마이너스 3 이렇게 힘들게 얘기해. 다 알면서 너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a 빼기 b 했을 때가 여기서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과연 얼마니? 아 6이지? 지금 0이라고 할 뻔했지. 이런 게 이제 틀리기 좋은 포인트지. a가 만약에 3이 아니라 1일 수도 있잖아. 1이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뭐야? a가 1, b도 1 나오네. 마이너스 1이니? b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최대가 되도록 구하라 그랬으니까 a 마이너스 b는 6 이렇게 통해 봤겠다. 그 다음에 896번 두 자리 자연수 b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는 0이 중분을 가진다. 자, 896번 중분을 가지는데 근데 b가 두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 두 자리 자연수 x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4b는 0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중분을 가진대. 종현아 그러면 우리는 a와 b에 대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거야? 얘를 반 잘라서 제곱한 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a 제곱 a분의 a 제곱이야. 2분의 a 제곱 아니 2분의 a 제곱. 아니 2분의 a 씌우고 제곱 바로 씌우고지. 바로 씌우고 제곱은 4a다 4 4a 아니 4b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4분의 a 제곱이 4b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a 제곱은 4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겠다. b겠다. 그지? 맞아? 이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a의 값이래. 그러면 b라는 놈은 두 자리 뭐라 그랬어? 무슨 수야?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야. 이거는 사실 저 2차 방정식에 탈을 썼지만 이건 수론 문제야. a 제곱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양면에서 제곱을 없앨 수가 있겠지. 그렇지? a 제곱에 있는 제곱을 없애면 양면 어차피 얘네 둘 다 자연수 때문에 풀마다 할 필요 없어. 둘 다 플러스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곱을 없애고 제곱들을 씌워보니까
4 곱하기 루트 b가 될 텐데 플러스 루트 b. a는 자연수잖아. a는 자연수잖아, 그치? 근데 4 곱하기 루트 b래. 그 말은 루트 b도 근고를 밖으로 없애고 밖으로 뺄 수가 있다는 얘기지. b라는 놈이 무언가의 제곱인 형태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루트가 없어지. b가 만약에 7이라고 해봐. 그럼 a는 4 루트 7이 되는데 말이 돼 4 루트 7이 어떻게 자연수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b라는 놈이 아까 전에 우리 주어진 조건에 b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b가 두 자리 자연수일 뿐만 아니라 제곱수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럼 두 자리에 해당하는 제곱수가 뭐 있어? 뭐의 제곱이 두 자리부터 시작이니? 16이지, 그치? 16. b가 16이면 가능해. 또 뭐 있어? 두 자리 제곱수 뭐 있어? 그래, 4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25, 36, 그 다음에 49, 그 다음에 81, 100은 되는데? 선생님 근데 63을 빼놓았어요. 64, 64 100은 몇 자리입니까? 세 자리. 세 자리니까 안 되겠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16, 25, 36, 49, 64, 81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A를 어떤 A를 고르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자연수 A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역시 그 대상이 되는 B도 뭐가 제일 커야겠다, 그렇지?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어, 성준아? 81이 됩니다. 그래서 81하고 답을 적으면 틀리지. 여기서 구하라는 어디까지는 모르겠어. A였어. 따라서 성준아 얼마? 36이다. 마지막까지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 실수하기 쉬워. 지금 보면은 저런 걸 왜 실수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이거 실수하기 너무 좋은 문제. 유심히 꼭 받고 여기 일단 문제 얼른 해봅시다. 세린이랑 채영이는 적어도 네. 그 표현만 주의하면 돼. 공통된근이란 게 뭐야? 두 개의 식이 있는데 걔네들의 공통인근을 구하라고 하니까 897번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공통인근을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식의 근을 각각 구한 다음에 여기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을 찾으면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은요. 시영아 이거 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5 x 플러스 2 그러니까 해가 못 떠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음 식이 5x제곱 플러스 7x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은요. 하여간 얘는 인수분해 되니? x 5 하면 될 것 같은데. 5x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2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와 5분의 3이라는 근을 가지면 돼. 위랑 아래 공통된 걸 찾아보니까 뭐였더라? 마이너스 2였더라. 이거 찾는 게 단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문제 있을 때는 공통인근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 보통 문제를 낼 때는 900번, 901번처럼 문제를 내. 901번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다음 또 2차 방정식. 공통인근은 이렇게 써있어. 아니면은 899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 2차 방정식을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두 2차 방정식을 그 2차 식의 공통 인근 899번. 899번. A A 구하는 건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첫째 줄 뭐라고 썼어? 또 2차 방정식 어쩌구를 그다음 뭐라고 썼어? 동시에 만족시키 그렇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렇게 써요. 공통인 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 쉬운 문제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공통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을 찾아라. x값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게 무슨 표현이다? 공통인 근 찾으라는 거야. 둘 다 각자 해를 구해서 둘 중에서 공통된 거 하나 찾아라. 이런 내용이야. 어려운 거 우리 901번 한번 해볼게요. 901번. 901번 보면 중근을 가진다고 돼 있네. x제곱 여기서부터가 이제 앞에 있는 유형이랑 섞여 있는 거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게 제일 힘들어.
보면 중분을 가진다 그랬을 거면 요거는 바로 알아야 돼. 세빈아, m은 얼마일까? 4요. m은 4가 되어야겠지, 그지? 반자가수 곱했더니 둘의 곱이 돼야 되니까 m은 4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그랬을 때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임금 했으니까 이제는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라는 얘기지. m에다가 4를 넣으니까 첫 번째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2는 0이 될 거고 두 번째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11x니? 14 맞지? 13x지? 마이너스 1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냐 연습 삼아서 해볼까? 승현아 위의 식을 뭐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해가 3 또는 7이 될 거고 밑에 식은 세린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아마 2, 7에 14를 쓰면 될 것 같아. 2x 플러스 2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7을 배로 가지게 그 공통인분이 얼마겠다? 7이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라는 거야. 넘어가서 그 다음 유형 한번 봅시다. 인수분해를 이렇게 모든 2차식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은 인수분해 가지고 풀리는 경우가 오히려 적어.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사실은 이거 우리 예전에 제곱분할 때 얘기했던 거야. x 제곱이 만약에 4라고 한다면 x는 종현아 당연히 얼마겠어? 풀마 2 풀마 2지, 그지? 풀마 2지. 이게 제곱분의 정의랑 똑같잖아, 그냥. 제곱해서 4되는 놈, 그지? 양편에 루트를 씌워서 또는 양편의 제곱분을 구함으로써 x는 풀마 2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거야. x 제곱이 7이라면 승현아 x는 얼마라고 얘기해야겠어? 루트 7이라고 그러면 틀리죠. 풀마 루트 7이라고 해야지. 얘도 역시 식의 내용은 작아도 2차 식이기 때문에 해가 두 개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서 한 단계 더 디벨롭하면 x-2의 제곱은 7이다 이런 식을 풀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이 상태에서 제곱근을 구해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x-2는 밑잖아. 뭐라고 대답해야겠어? 네. 또 물어나. 얼마 루트 7이죠. 그렇다면 x는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2만 넘어가면 됐잖아. 2 풀마 루트 7. 한글은 이렇게 합쳤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새로운 기호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야. 얘는 x가 2 플러스 루트 7일 수도 있고 x가 2 마이너스 루트 7일 수도 있고 해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요런 거 저 이렇게 근이 나왔을 때 이 근의 모양을 뭐라 그래? 무슨 근이라 그런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들어본 적 없어? 얘를 켤레근이라 그래. 켤레근. 켤레가 뭐니 승현아? 켤레는 몇 개야? 두 개지, 그지? 그러면은 그냥 쌍쌍근이라고 그러든가 쌍근이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두근이라고 그러든가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 켤레근이야? 왜 하필 켤레근이야? 왜 하필 켤레근이야?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해. 켤레라는 건 부부 한 켤레라고 말 안 하지. 부부는 한 쌍이라 그러지. 그지? 선생님 생선 2마리 들고 있어. 고등어 같은 거. 고등어는 한 손 뭐 한 쌍에서도 한 켤레 안 쓰지. 켤레 쓰는 말은 어떤 단어? 양말 또 장갑, 신발, 그지? 신발, 양말, 양말, 장갑처럼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 켤레라 그래. 그래서 얘가 켤레인 거야. 왜냐면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2가 있는데 플러스 루트 7하면 2 플러스 루트 7은 여기 마이너스 루트 7 써있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7은 여기 2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지? 왼쪽,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얘는 켤레근이라고 해요. 나중에 허근을 배울 때도 쓸 거야 얘를. 어쨌든 얘가 켤레근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 형태로 하면 우리가 제곱근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일반적인 요렇게 생겨있는 잠깐만 맞나? 요렇게 생긴 요런 2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말고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풀 수 있겠냐고. 일단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당연히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지금 속으로 생각했지. 3이랑 1 하면 되는데요? 안 되는데. 마이너스 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야.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앞에 두 개만 보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왜? 우리는 이미 얘를 반 잘라서 제곱했을 때 2차항과 상수항의 2차항 계수와 상수항을 곱했을 때 그 숫자가 같으면 완전 제곱식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x 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시험을 얘 반 잘라서 제곱하면 얼마니까? x의 개수 반 잘라서 제곱하면 2차항 계수 4니까 그냥 4를 더하는 거야. 무지성을. 대신에 더하고 끝내면 진짜 무지성이지. 위의 식과 일치하는 식으로 만들어져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4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줬더니 앞에만 보면 얘가 x-2의 제곱이야. 그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7이 넘어가서 7이 될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위에서 풀었던 거는 똑같이 해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거야. 문제가. 그치? 이렇게 주어진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A형 문제 중에서 비슷한 게 예를 들면 930번 한번 볼까? 930번. 종현아,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9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앞에 2차항과 1차항의 개수를 활용해가지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 두 개를 활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뭘 더하고 빼야 돼? 7을 더하고 빼야 돼? 그 얘기란 게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고 얘는 그만 떼서 보자고. 이렇게 제가 지금 하려면은 뭘 더해? 1차항의 개수를 반 잘라서 제곱한 놈을 16. 16. 그런데 16을 그대로 냅두면 위와는 전혀 다른 식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도로 써주라고.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앞에만 깔끔하게 완전 제곱식 되잖아.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됐어. 이쪽은 마이너스 7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7 되죠. 그치? 맞아? 괜찮아? 맞아? 아니요?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16 플러스 9 아니에요? 마이너스 7 아니에요? 넘어가면 플러스 7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왜 헷갈리긴 그래?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막.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제곱근을 활용해서 양변 제곱근 구함으로써 x 플러스 4가 오면은 풀마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이 풀 대부분의 문제는 나중에 고등학교 풀만하게 931번 같은 문제 많이 풀 거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5분의 2x 마이너스 1은 0. 종현이가 아까 전에 여기다 7 더해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잖아. 양변에 7 해석해도 되거든. 그럼 16 되니까. 그럼 결과는 똑같대.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얘 푸는 방법이 다르면 참고로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초 중에 기초야. 얘 푸는 방법이 다르면 시험 때 또 집중력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그냥 표준화를 시키자고. 완전 제곱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라? 1차항 계수 반 잘라 제곱하는 걸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라 그냥. 그게 편하다는 거야. 괜히 얘는 이렇게 보고 쟤는 저렇게 보고 이렇게 계산쳐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편하게 풀자고. 지금도 그냥 딱 봐서 얘를 반 잘라서 제곱한다는 걸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라는 거야. 채연아 이거 반 잘라서 제곱하면 얼마야? 5분의 2를 반 잘라서 제곱하면 얼마야? 5분의 2를 반 자르면 얼마겠어? 5분의 2를 반 자르면 얼마야? 반을 자른다는 건 곱하기 2분의 1 한다는 거니까 5분의 1이잖아. 그거 제곱하면. 그러니까 25분의 1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라는 거야. 이 식에서 그대로. x제곱 플러스 5분의 2x 플러스 25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되면 2차식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 엄청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계수에도 막 문자가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푼다는 건 안 돼.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를 써먹는 게 나아. 어차피 저 이거 두 줄 더 쓴다고 해서 시간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 앞부분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5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 둘은 마이너스 25분의 26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 그럼 넘어가서 25분의 26이 되네.
따라서 얘를 제곱분 구해줍니다. x 플러스 5분의 1에 5분의 루트 26이 될 텐데 풀마를 위로 올려야겠다. 5분의 풀마 루트 26이 될 텐데 5분의 1이 넘어가면 5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5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6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완전제곱식 보면 알겠지만 매번 하는데 귀찮지. 그래서 이 과정을 자동화해 놓는 게 있어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보이지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전형적인 2차 방정식 문제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틀을 미리 만들어 놓을 거야.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 완전제곱식 그대로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전부 다 a로 먼저 나눠. 왜냐면 저 2차항이 저 1로 만들려고. 2차항 1로 만드는 게 편하잖아. 완전제곱식 만들 때. 그지? 전부 다 a로 나눴더니 ax제곱 플러스 b 뭐하는 지금 x제곱이지. 전부 다 a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얘도 0과 a로 나눴는데 어쨌든 걔는 0이잖아. 그랬을 때 앞에 두 개만 가지고 종현아 완전제곱식 만들 거야. 그러면 얘를 반자르는 게 얼마인데? x의 개수인 a분의 b를 반자르면 얼마야? 2분의 a 2a분의 b. 그치? 여기다가 반자르다는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랑 똑같아서 2a분의 b가 돼. 그치? 걔를 제곱하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 되겠다. 그치? 맞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든다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 제곱분의 b제곱. 셀인 4a 제곱 b제곱 이해되지? a분의 b라는 걸 반자른 다음 제곱한 거야. 2a분의 b 만든 다음 제곱한 거야. 도로 마이너스 4a 제곱 b제곱 분의 b제곱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된 거야. 그 상태에서 이 놈을 보면 완전제곱식이 될 텐데 어떻게 돼? x 플러스 2a분의 b가 될 거야. 그놈의 통째로 제곱. 여기를 보니까 얘를 넘어가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뒤에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얘도 위 아래에다가 4a를 그냥 곱해. 그럼 얘도 밑에 4a 제곱분의 위에는 4ac 되겠지. 4ac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아까 전에 완전제곱식 가지고 우리 구하던 거 제곱분 구하는 거. x 플러스 2a분의 b가는 승현아 뭐야? 이거 그대로 해서 하면 되잖아. 제곱분 구하면 되죠. 뭐요? 분모는 일단 제곱분 안 쓰고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곱분 구했을 때 뭐가 돼? 2a분의 풀마 루트 얘는 통째로 집어넣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도 2a고 여기도 2a니까 얘 넘겼을 때 둘이 통합할 수 있어 없어? 통합할 수 없어? 못해? 얘 2a고 얘 2a잖아. 둘 다 분모가 2a니까 같은 분모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x가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긴 내용을 왜 얘기했냐면 일단은 얘가 뭐야? 여러분 책에 나와 있잖아. 한번 배우기도 했고 무슨 공식? 근해 공식이야. 그러니까 모든 2차식을 이 근해 공식으로 다 풀 수가 있어. 사실은 저 앞에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중에 되면 인수분해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말고는 여러분들 근해 공식으로 풀긴 할 거야. 함수 나오고 하면 뒤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이 과정을 가지고 중간에 빈칸 넣어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도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연구해서 수행평가 낸 적도 있어.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래서 원리는 알아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근해 공식은 보니까 무조건 외워야겠다. 그렇지? 근해 공식 외우고 있나 볼까? 근해 공식 얘기해. 네. 근해 공식 얘기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ax 제곱 이거 맞아요? 아니 근해 공식 얘기해. x는 얼마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근 x는 안 외웠구만. 이러면 안 돼. 근해 공식 외워야 돼. 근해 공식 보이지? 뭐라고 써 있어? 5분의 2a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b 그 다음 승마 승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근해 공식이야. 앞으로 이렇게 구하면 돼. 셀리도 한번 읽어볼래? 2a 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꼭 외워야 돼. 한번 볼게. 근해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게 938번 볼까? 938번 보면 요런 희한한 문제가 있어.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얼마냐면 x제곱 플러스 3x. 그러면 넘겨봤더니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이거를 3으로 다 나누고 완전제곱으로 풀든지 아니면 이거 저걸로 풀리나? 인수분해로. 인수분해 되니?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안 되네. 그치? 인수분해로 안 되죠. 그때.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서 완전제곱을 쓰기 귀찮아. 한 가지 과정을 더 붙여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그대 공식 쓰자고 그냥. 모든 걸 그냥 생략하고 바로 답이 나오잖아. 분모가 얼마 계산이냐? 6일 거야. 2A니까. 뭘로 시작할까? 나야. 2. 마이너스니까 2죠. 풀마 루트 그 다음에 뭐야? 뭐? 5 빼기 뭐? 5 빼기 뭐? 4 맞아? 4 맞네. 4 플러스 아니 6이랬다 24. 그렇지 24지. 4A라니까 20A니까 24. 그러니까 6분의 2 풀마 28이니까 2루트 7이라고 써도 되죠. 근데 이거 재밌는 게 3분의 1 풀마 루트 7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잘 보니까 마지막에 약분이 되지. 이게 약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1차항의 개수가 짝수면 약분이 돼. 그러면 약분을 미리 하고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약분을 미리 한 거는 식이 이렇게 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야. b 프라임은 뭘까? b를 반으로 짜는 거야. 이렇게. 짝수니까 반으로 잘리잖아, 그렇지? 짝수니까 반으로 잘리잖아. 요 공식대로 해볼까? 그러면 a분의 즉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니까 1 빼기 a니까 얼마니? 5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7이네, 그지? 7 나오네. 결과는 똑같지? 그래서 짝수식도 외워주면 좋다는 거야, 걔네 공식. 일단은 요거 몇 문제니? 하나, 둘, 셋, 네 문제? 지금 A형 문제 요거 네 문제만 해보면 그 다음에 바로 저 들어가고. 시험 보고 그 전에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른 거 활용할 때 했던 거거든. 예를 들면은 133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939번부터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지. 그래서 939번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전개한 다음에 한쪽 다른으로 정리해서 는 0 만들고 풀면 돼. 요거는 알겠는데 요런 건 어떻게 해? 943번 같은 거 4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요런 건 어떻게 풀어? 그냥 그대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귀찮으니까 전부 다 몰고 모든 항에다 몰고 갈까 세리나 4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 뭘로 풀면 편하니? 그냥 근해 공식 쓸까?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자. 당연히 기억나? x는 분모는 얼마나 그래야 돼? 2. 얼마? 2. 짝수 공식. A. a분의니까 1이지. 그러니까 짝수 공식 쓰면 좋은 게 이런 경우 대다수 경우는 최고차항 개수 1이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어. 최고차항 개수 1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편해. 나중에 익숙해지면 짝수 공식 같은 경우는 암산으로도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얼마? 1.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x 얼마? 플러스 4. 플러스 1 풀마 루트로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소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이나 100이나 주의해야 될 거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모든 항에다가 다 곱해서 소수랑 분수를 없애든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하든지. 또 하나는 이거 우리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건데 945번 민찬아
945면 5번 보면 같은 형태의 애가 반복되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거 전개해야 되지 괜찮아요.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전개한답시고 삐적삐적대면서 다 푼 애가 있어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해야 돼 이거? 치환이야 치환. x 플러스 1이라는 놈을 a로 치환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로 바꾸면 너무 좋은 게 얘는 하필이면 완전 제곱식이네. 그치?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잖아. a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얼마든지 얘기해 주면 A 마이너스 2 아니에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얼마든지 얘기해 주면 X 플러스 1 a는 얼마란 얘기? A가 X 플러스 1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a가 얼마냐고 여기서. 순간 a는 얼마? X 마이너스 1 뭔 소리 하는 거야? a가 얼마냐고 이 식에서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잖아. a가 얼마냐고. 2 a는 2. 그 다음에 풀어야지. 그 다음에 a의 정체가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은 2 있어가지고 아하 x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거 치환할 때 팁이라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치환할 때 항상 옆에다 써.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 5, 1, 2 공통수학이나 수원 가면 치환할 게 되게 많아져. x 플러스 1은 a, y 플러스 2는 b, z 플러스 k는 뭐 c 이런 식으로 치환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삼각함수도 그렇고 수열도 그렇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보다가 가면 이거 한 반 정도 돼야 문제를 한 문제 푸는 거거든. 풀다가 a가 뭐였지 하고 헷갈려. 마지막에 a가 x였나 y였나 z였나 이게 헷갈려. 치환할 때 문제 앞에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좀 간편하게 풀 수 있고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a를 구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답을 쓰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바쁘니까 시험 저 시간 조금 있고 이러면 모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952번 한번 봅시다. 한 문제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없어. 952번 2차 방정식 어쩌구에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릿수 k 값을 구해요. 어떻게 되냐면 x-3의 제곱이 5k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을 제곱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를 구한다 그러면 x-3은 채연아 얼마로 대답해야겠니? 그렇지. 풀마 루트 5k인데 그렇다면 x는 3 풀마 루트 5k야. 구했잖아. 근데 더 해달래. 구한 걸로 모자라.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군이라는 건 알겠어. 두 군이 근데 모두 정수가 돼야 되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K에다 0 넣어도 정수수 근 나오잖아. 그치? 그럼 K는 0 맞아? 틀렸으냐? K에다 0 넣으면 X는 3 해서 정수 근 나오잖아. 그러면 K는 0도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 방금 전에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를 유심처럼 또박또박 이거를 일부러 읽었잖아. 무슨 근이라고 써있어 문제에? x-3제곱은 5k의 한 다음 뒤에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승현아? 서로 다른 두 서로 다른 두 군이라고 문제에 박혀있으면 서로 다른 두 군이어야 해. k가 0이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군이 아니라 중군이 돼버리지. 그럼 문제랑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k는 0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그래서 k는 0은 안 되겠다. 그러면 얘가 루트를 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뭐 정수가 되는 방향으로 나와줘야겠네. 그치? 그렇다면 5k라는 놈이 무언가의 제곱이 돼야 될 텐데 간단하게 근데 우리가 k가 지금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있을까? k가 얼마가 되면 제곱수가 되니? 다현아? 그냥 k가 5 되면 25가 밖으로 나와. 3 더하기 5, 3 빼기 5 두 개에 해당합니다.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은 k를 찾아 그랬으니까 k는 5. 하필 또 k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953번 내용 잠깐 볼게요. 이게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여기 보면 x에 대한 2차식 x 플러스 p의 제곱은 q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p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자. p는 1이라고 생각할게. 어차피 저 p는 0이 아니다면 만족시키면 돼요. 마이너스 1이라도 상관없는데 자 기억 봐봐. q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세린아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얘를 우리가 제곱분을 통해서 구할 건데 그럼 x 플러스 1은 풀마 루트 q가 될 텐데 q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루트 마이너스 1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니은 q는 0이면 중근을 갖는다. q는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제가 맞니? 네. 왜 그러냐면 q가 0이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고 나머지 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중근 가는 거 맞았잖아. 그 다음에 디귿 q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군을 가진다. 맞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군이래. 제가 맞아? q가 만약에 0보다 크다니까 이런 거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냥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숫자를 넣어봐. q에다가 0보다 큰 숫자를 그냥 넣어. x 플러스 1의 제곱은 q가 얼마? 7이니까 7 그냥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x 플러스 1은 풀마 루트 7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7이지. 루트 7 갖고 하나는 플러스 루트 7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7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절대값이 같지 않아. 아니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절대값이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치? 이 식 전체의 해 전체의 절대값을 보면 절대값이 달라. 절대값이 뭔데 승현아? 앞에 부호되는 게 절대값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절대값을 만드는 한 방법일 뿐이야. 절대값이 뭐야, 지영아? 절대값은 부호 빼고 숫자만. 그것도 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것도 절대값을 만드는 방법으로 절대값을 정의한다는 거야. 다른 혹시 알아? 나 이거 2학년 때 수업을 했는데 너랑 수초 준원이 있을 때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가르쳤는데 기억 안 나지? 3번이면 4번 말해. 0과의 거리야. 절대값이 0과의 거리. 너네 저번 주냐 저저번 주냐 아르테미스 그 우주선 띄운 거 봤어? 나사에서 생중계했었잖아. 우리나라에서 새벽인가 밤인가 했는데 그게 뭔 계획이야? 뭐 우주선 날리는 계획. 이번에 달기지 짓잖아. 원래 계획이 올해 저 마무리하는데 계속 밀려서 아마 여러분들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달기지 완공이 될 거야. 사람이 상중하는 달기지. 그래서 첫 그 기지 세우려면 거기다가 이렇게 기반도 다지고 뭐 이렇게 건물도 세우고 해야 되니까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우주선을 지금 띄운 거야. 이렇게 테스트 겸 해서. 어쨌든 우주를 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 될 때쯤에는 달 정도는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돈을 좀 많이 모으고 하면 요새는 군대에서 돈 모으기 그 해주더만 적금 같은 거. 근데 군대 갔다 오고 하면 달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을지도 몰라. 돈 모아서. 우주로 나간다고 쳐. 여기가 지구야, 달이야. 실제로 겁나 멀어. 지구가 요만하고 달이 지구의 4분의 1인데 둘 사이 거리가 한 요 정도 되거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주선 타고 출발했어. 중간에 집에서 전화가 와. 띵띵 하고 전화가 와서 받았어. 아니면 우주선에 있는 공중전화로 걸어서 집에서 종현아 너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 그 어디라고 대답할 거야? 우주? 우주 어디? 우주. 너네 나중 되면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주 어디라고 할 거야? 우주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설명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 어디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거야. 종현이가 여기 있고 민찬이는 다른 우주선 타고서는 화성 가고 있었거든. 응? 민찬이가 돈을 좀 더 많이 모았나 봐. 그러면은 민찬이한테 종현아 너 어디야 하면은 종현이가 이렇게 되잖아. 나 지금 너랑 이쪽 방향으로 5광년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민찬이 위치가 달라지면 종현이 위치가 또 달라지지. 네. 그럼 그때는 방향도 달라지고 거리도 달라지겠지. 네. 이런 식으로 너의 위치에 대입해서 내가 위치가 어느 방향에 얼마나 있어 라고 하는 게 상대 좌표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구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종족이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구를 아예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1광초만큼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잖아. 민찬이는 난 지구에서 화성 방향으로 3광초만큼 떨어져 있어. 설명이 가능하다. 지구를 기준으로 딱 찍어놓고 요게 절대 좌표야. 지금 선생님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겠지? 절대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의 절대라는 건 그거 절대 안 돼. 이런 거 부정할 때 쓰는 말이지. 근데 과학이나 수학에서 절대라는 건 뭐야? 기준을 딱 찍어놓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을 딱 찍어놓고 그 기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절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뭐야?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기준으로 삼듯이 0을 기준으로 딱 박아놓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얘기하는 거야. 네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나는 상관 안 해. 0과의 거리만 말해. 그게 절대값이야. 알았지? 그래서 플러스 7도 0과의 거리가 승현은 얼마고? 7이고 마이너스 7도 채워나 0과의 거리는 얼마이기 때문에 7이고 그래서 절대값이 7이라는 거야. 근데 절대값 개념을 좀 알아도 왜 그러냐면 기하나 미적분이나 이런 데서 이 절대값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고 나중에 기하 같은 거 하면 고용의 방정식 이런 거 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생겨. 절대값 얘기하는데 왜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만드는 건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유형 3번 잠깐 볼게. 3번도 상문장 보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961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식 어쩌고에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가 수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x 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 그냥 만들어 봅시다. 뭘 더하고 뭘 빼래? 성준아 어떻게 해야 돼? 저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라 그랬잖아. 어떻게 해줘? 1차의 개수를 1차의 개수를 완전 제곱식 반갈라서 어떻게 해라? 제곱해라 그랬더니 얼마인데 그게? 그러니까 16을 한 번 더하고 16을 한 번 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해주는 거야. 뒤에는 2a 마이너스 10이니까 요놈을 바꾸면 앞에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요놈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8이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8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2a 플러스 28 되겠다. 문제 제대로 쓴 거 맞지? 맞네. 이랬을 때 서로 다른 두 분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0이 아니야. 0은 아니야. 그치?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 되면 안 돼. a는 14가 아니야. 그런데 해를 구해봤을 때 x란 놈은 4풀마 루트 마이너스 2a 플러스 28이니까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무슨 수가 되겠어? 제곱수가 되겠다. 승현아. 그치? 얘가 제곱수가 돼야지 루트 밖으로 나와서 루트를 없애고 자연수가 되지.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분이 모두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영아 루트를 없애고 나온 얘가 4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냐면 4 더하기 4 8은 되는데 4 빼기 4는 0 되니까 그땐 자연수 아니죠. 그치? 그러면 결과가 4보다 작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얘가 무언가의 제곱은 제곱인데 그치? 4의 제곱은 안 되니까 얘가 3의 제곱이거나 2의 제곱이거나 1의 제곱이거나 셋 중에 하나 됩니다. 그치? 참고로 A의 조건도 있네. A라는 건 뭐야? A도 자연수예요. 분수나 이런 게 아니야. 정수가 아니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8이 9이거나 4이거나 1이라고 했을 때 각자 a 값이 중요한 마이너스 2a 플러스 28이 만약에 9라면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21 2분의 21인가? 그러면 2분의 20 맞는데? 2분의 10과 2분의 10이면 2분의 19가 나와야 돼. 만약에 4라면 괜찮아. 마이너스 2a 플러스 28이 4라면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7이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4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4 되니까 1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이라 그러면은 세린아 a가 얼마? 2분의 2분의 27이 되겠네. 그럼 이 중에서 자연수인 거 a는 12가 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것만 딱 풀고 갑시다. 지금 30분 다 됐는데 영상 녹화 해놨으니까 지금 가도 돼. 영상 보고 나중에 풀어. 아니면은 사진 찍어서 보는 거. 바로 가.